이번 방학에 치과로 교회 근로를 매일 다녔는데 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시는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부모님도 분명히 아침마다 출근하기 싫고 힘들었을 텐데 고마움과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고 부모님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는 문자 한 통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부모님께 표현을 자주 하는 편인가요? 표현을 활발하게 하면 좋을 테지만 평소 표현하기 쑥스러워하는 편이라면 오늘 이 라디오가 끝나고 오늘도 파이팅이라는 문자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너도 나도 MZ 반갑습니다. 너도 나도의 MZ의 진행자 전혜정 박영주입니다. 오늘은 너도 나도 MZ의 첫날인데요. 용주씨 혹시 MZ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그냥 M세대와 Z세대를 합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뜻은 잘 모르겠네요. 네, 우리나라는 비슷한 나이 또래의 집단들을 하나의 세대로 묶어 베이비붐 세대, 386 세대, X세대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MZ세대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을 통틀어 말합니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요즘의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경제활동의 젊은 층을 담당하는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며 SNS 활용, 유튜브 시청, 인터넷 쇼핑에 익숙하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즉, 우리 학우 여러분들은 대다수 MZ세대일 겁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난 만큼 통하는 게 많은 우리. 그렇다면 MZ세대에 대해 한 주제 파헤쳐볼까요? 지금부터 첫 번째 코너 MZ의 연결고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MZ세대의 연결고리입니다. 오늘은 MZ세대의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용주씨는 평소 즐겨하는 게임이 있나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피파 온라인 4라는 게임이랑 메이플 스토리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나 FPS 종류의 게임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저도 메이플 스토리랑 리그 오브 레전드는 자주 했는데요. 혹시 피파 온라인 4라는 게임에 대해 알려줄 수 있을까요? 피파 온라인 4는 축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의 가치를 통해서 구단의 가치를 올리고 구단의 가치를 올리면서
좀 더 좋은 팀을 만들어 실력을 올리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티어가 그렇게까지 잘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동네에서 애들끼리 하면 좀 쉽게 이기는 정도? 네, 게임 내에서도 사람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롤로 따지자면 골드에서 플레 정도 되겠네요. 오, 대박! 저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정말 자주 하는데요. 이 게임이 흔히 롤이라고 불립니다. 상대의 타워를 먼저 부시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챔피언과 나의 챔피언이 싸우게 되는데 한 판 하는데 소요 시간은 30분에서 40분으로 긴 편입니다. 저번 학기에 이 게임에 빠져서 시험 기간에도 계속 혼자 PC방에 가서 하다가 시험을 망쳤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외엔 한참 붐이었던 여러가지 미니게임이 들어있는 닌텐도, 컴퓨터로 하는 총게임인 서든, 비슷한 슈팅 게임인 오버워치, 세계 최초의 2D 사이드 스크롤 방식을 도입한 메이플 스토리, 레이싱 게임인 카트라이더 등이 있습니다. 핸드폰 게임으로는 달리기 게임인 쿠키런, 장애물을 피해 길을 건너는 게임인 길 건너 친구들, 커피를 만들며 커피숍을 운영하는 아이러브 커피, 부루마블이 온라인 버전인 모두이마블 등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 게임을 해본 입장으로서 아직까진 핸드폰 게임이 컴퓨터 게임의 디테일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또 PC방에 가서 하는 몰입감 또한 컴퓨터 게임이 재미에 한몫해주는 것 같아요. 용주씨는 휴대폰 게임이 좋나요? 컴퓨터 게임이 좋나요? 저도 아직까지는 컴퓨터 게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휴대폰 게임도 휴대폰 게임 나름의 매력이겠지만 친구들끼리 함께하는 게임이나 좀 더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은 아직은 컴퓨터 게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MZ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엔 MZ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코너의 진행자 DJ 혜정이었습니다. 추억이란 무엇일까요? 러시아 속담에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바람을 쫓아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쉴 틈 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끔씩 추억에 잠겨 웃거나 울기도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보내는 분들에게 잠시나마의 추억을 선물하면서 2부 MZ의 플레이리스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MZ의 플레이리스트로 새롭게 돌아온 DJ 박용주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바꾸면서 MZ의 뜻이 정확하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는데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 MZ세대가 되겠습니다. 나이로 치면 1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MZ의 플레이리스트는 MZ세대가 열광했던 아티스트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진행하는 혜정씨나 저도 MZ세대의 막차에 타고 있기 때문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아이폰 첫 세대가 나오기 직전이었고 주로 폴더폰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몇 년 차이 안 나지만 혜정씨는 어땠나요? 저도 기억나요. 혹시 매직콜폰 기억하시나요? 저는 하늘색 매직콜폰을 썼었는데 앞에 무지개 불빛 보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이돌이었어요. 그때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소녀시대, 동방신기 등등 와 이름만 대도 벌써부터 엄청납니다. 혜정씨는 혹시 어떤 그룹을 좋아하셨나요? 저는 샤이니를 좋아했었어요. 특히 온유를 좋아했었는데 그때 맨날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최애 차이를 말하며 아이돌 이야기를 했었던 게 생각이 나요. 네, 그럼 바로 살펴볼 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아주 특별한 팀입니다. 데뷔 16주년차 아이돌이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펼친 슈퍼주니어입니다. 그런데 슈퍼주니어의 데뷔 년도가 200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못해도 그 당시 10대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텐데 용주 씨는 그때 막 이제 걸음마 떼기 시작한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 용주 씨에게 특별한가요? 제가 어렸을 땐 TV도 잘 안 보고 게임도 잘 안 하고 음악도 안 듣는 그냥 사람들과 노는 게 좋은 그런 활발한 아이였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때 친척 집에 라디오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고 CD나 테이프 또는 MP3에 담아서 듣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때는 이런 기계에서 소리가 나온다는 게 신기했었고 그때 마침 슈퍼주니어의 테이프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엄청 활발했다고 했잖아요. 라디오로 노래를 틀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도 추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친척집에 가서 사촌형 누나들 보면 그때 춤추는 걸로 많이 놀리곤 해요. 아마 그때부터 슈퍼주니어의 노래를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을 살려서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음악에 맞춰 열심히 춤을 춘 곡입니다. 슈퍼주니어의 돈돈 듣고 오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돈돈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때 당시의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이 노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슈퍼주니어 2집의 타이틀곡이고 제목부터가 좀 특이하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돈과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는 돈다라는 동음 이의어를 통해서 노래에 담긴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했고요. 가사에는 돈, 가식 등 변질된 인간의 욕구로 왜곡된 사회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줄 수 있는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가사 자체도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에 맞게 음악 자체도 좀 강렬하고 어둡게 느껴졌어요.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멤버들 모두가 강렬하고 남성미 넘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앨범 커버를 보면 타이틀곡에 맞춰서 강렬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타이틀곡인 돈돈을 제외한 나머지 수록곡들은 슈퍼주니어만의 느낌을 잘 살리면서 댄스, 디스코, 발라드, 리메이크 곡 등 다양한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혜정씨는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들으면 아시겠지만 강렬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릴 때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다길래 밝은 노래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노래일 줄은 몰랐습니다. 용주씨가 이 노래에 춤을 췄다는 게 계속 상상이 돼서 집중이 잘 안 됐어요. 네.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노래 역시 당시 엄청난 팬덤과 인기를 끌었던 그룹의 노래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동방신기의 풍선. 곡의 분위기나 가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노래들이나 어린 시절에 대한 가사가 나오면 뭔가 모르게 뭉클하기도 하고 그때가 그리워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다섯 손가락이라는 록밴드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2006년 동방신기의 3집의 수록곡으로 발매가 되었고 후에 리패키지 앨범으로 한 번 더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가 유명하죠. 동물 잠옷을 입고 나왔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동방신기가 이전부터 보여준 무겁고 깊은 모습에서
밝고 신나는 모습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는데요. 노래가 따라 부르기도 좋고 가사도 예뻐서 학예회나 장기자랑에서 많이 불렸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번 컬러링을 들려줘에서 소개해준 노래들은 발매 당시에 제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자료에 충실했어야 했지만 이렇게 두 눈으로 보고 느낀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에피소드도 많고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돌 두 팀을 만나보았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주제들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희정씨, 오늘 어떠셨나요? 작년 방송엔 옛된 노래를 위주로 진행해서 아는 곡이 별로 없어가지고 공감이 잘 안 됐었는데 역시 MZ 노래라 그런지 반가웠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있으면 가끔 유행에 못 따라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옛것의 감성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관심이 잘 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라도 더 알아가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어느 시기에서든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추억이 된다. 그렇기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만의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너도 나도 MZ의 DJ 박용주 DJ 전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연출의 라디오팀, 기술의 정희찬, 그리고 진행의 전혜정, 박용주였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DS, UBS